21세기 생존 코드는 창의성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창의성은 시대적 목표가 되었습니다. 점점 중요해지는 창의성,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요? 창의성은 새로운 생각이나 아이디어로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저는 창의성을 개발하는 데 가장 유용한 도구 중 하나로 관찰력을 꼽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관찰력은 왜 창의성 개발에 도움이 될까요? 관찰력은 대상에 대한 집중력을 키우고 또 사물의 형태를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세상의 원리와 이치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찰을 통해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되고 이것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죠. 그런데 흔히 사람들은 단순히 보는 것을 관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는 것과 관찰은 다릅니다. 관찰은 수동적으로 보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사물이나 현상을 자세히 살펴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유명한 아서 코난 도일의 추리소설에 등장하는 관찰력이 가장 뛰어난 인물인 셜록 홈즈는 우리는 잘 보지만 관찰하지는 못한다라고 말한 것이죠. 미술사에서도 셜록 홈즈처럼 관찰력이 뛰어난 화가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예리한 관찰력으로 미술에 대해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지금부터 확인해 보실까요? 관찰력이 뛰어났던 탐정 셜록 홈즈. 미술사에서도 셜록 홈즈와 같은 관찰력을 가진 화가들이 있었습니다. 19세기 낭만주의 풍경화가인 존 컨스터블은 영국인들이 사랑하는 화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소박한 시골 전경을 소재로 자연을 직접 관찰하고 변화하는 대기와 빛의 효과, 구름의 움직임 등에 주목하여 풍경화라는 장르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빛을 탐구한 클로드 모네는 인상파 양식의 창시자 중 한 사람으로 연작을 통해 동일한 사물이 빛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탐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유의 화풍을 개척한 진경산수화의 정선은 산수화를 위해 평생 동안 전국 각지의 뛰어난 경치를 찾아 끊임없이 여행했습니다. 오늘은 자연주의 회화의 선구자 존 컨스터블과 빛을 탐구한 모네와 인상주의, 실제 경치를 담은 정선의 진경산수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들의 작품을 통해 관찰력의 중요성과 화가들의 관찰력이 미술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게 되며 미술작품 감상을 통해 관찰력을 기르는 방법을 배워보고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미술사의 셜록 홈즈로 꼽히는 첫 번째 화가는 19세기 영국의 최고의 그 풍경화가로 평가받는 존 컨스터블입니다. 컨스터블은 영국이 자랑하는 풍경화의 대가입니다. 그가 미술사의 거장이 된 비결은 자연을 직접 관찰한 경험을 그림에 사실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존 컨스터블의 대표작인 건초술의 풍경화는 그가 자연을 직접 관찰했다는 그런 증거물입니다. 이 그림의 배경은 한적한 시골 마을입니다. 화면 왼편에는 무성한 나무들에 둘러싸인 소박한 농가 한 채가 보입니다. 그림 중앙에는 냇물이 흐르고 또 말들이 끄는 건초수레와 농부 가족이 있습니다. 농부는 지금 낚싯줄을 냇물에 던지는 중이며 강아지가 낚시하는 그런 주인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풍경화를 감상하면 마치 평화로운 영국의 시골집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컨스터블이 자연 직접 관찰한 경험을 그대로 이 풍경화에 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달리
당시 화가들은 야외에서 실제로 풍경을 관찰하고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화실에서 기억 속의 풍경을 떠올리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즉, 살아있는 풍경이 아니라 죽은 풍경을 그렸다는 뜻입니다. 자, 왜 화가들은 야외가 아닌 화실에서 풍경화를 그렸을까요? 그 시대에는 그림을 주문한 고객이나 관람객들이 자연을 정직하게 묘사하는 그림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보다도 더 근사하게 미화시키는 그런 풍경화를 원했습니다. 미술 아카데미 교수들도 예비 화가들에게 극적이고 웅장하며 또 이상적인 풍경화를 그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컨스타블은 이런 시대적 그 분위기와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대중적인 취향에 맞춘 풍경화라든지 실제 풍경에 화가의 상상력을 덧붙인 그런 인공적인 풍경화를 그리는 시대는 끝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 시대의 흐름은 사실적이고 자연적인 회화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현장감이 느껴지는 살아있는 풍경화를 그리겠다는 야망을 품은 컨스타블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제작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야외로 나가서 자연을 직접 관찰하면서 현장에서 스케치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작업실로 돌아와서 이 현장에서 그린 초볼 그림을 토대로 유화 작품을 완성을 했죠. 그 결과 컨스타블의 풍경화에는 드넓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의 형태와 또 개울물에 비친 하늘빛, 또 빛과 공기와 바람의 효과까지도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컨스타블의 그림 속 구름을 보세요. 실제 하늘의 구름을 보는 듯한 그런 착각마저 들 만큼 현장감이 느껴집니다. 오늘날 기상학자들이 그림 속 뭉게구름은 저군이며 계절은 무더운 여름이라고 알아맞힐 수 있을 정도입니다. 마치 아이스크림을 쌓아놓은 듯 아래는 평평하고 위가 볼록한 모양인 이 특징을 가진 구름은 컨스타블이 이 풍경화를 그렸던 영국 동부의 스타워 강에서 발생한 수증기에 의해서 생긴 거라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컨스타블이 마치 기상학자처럼 기상일지까지도 작성했다는 겁니다. 화가가 남긴 기상일지에는 날짜와 시간, 또 그날의 날씨가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야외에서 직접 자연을 묘사한 컨스타블의 풍경화는 프랑스 풍경화가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컨스타블표 혁신적인 야외 제작 방식에 자극을 받은 프랑스 풍경화가들은 컨스타블처럼 야외에서 직접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네를 비롯한 인상주의 화가들도 야외 제작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미술 전문가들은 프랑스 인상주의 원조는 컨스타블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컨스타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 하루도 똑같은 날은 없다. 시간도 마찬가지다. 관찰을 통해서 매일 매시간 다른 풍경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컨스타블은 기상학적 관심사를 최초로 화폭에 기록한 화가, 또 자연주의 회화의 문을 연 혁신적인 화가, 화실을 실내에서 야외로 옮긴 이동 화실의 창시자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거죠. 생생하게 묘사된 컨스타블의 풍경화 덕분에 그의 작품의 배경이 되는 스타워강 주변은 오늘날 전 세계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